오늘은 이 얘기부터 할 텐데 정부가 어제 내년도 예산안 의결하면서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이 상당히 강했어요. 네, 최근에 계속 발언이 강했는데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강하게 할까 이렇게 좀 예측을 해봤을 때는 아닐 거다 이런 예측들이 많았는데 네. 왜냐면은요. 어제는 예산안 이제 확정한 날이거든요. 정부안을 만들어낸 건데 일단 그 토대라고 할까요? 정부안 자체는 정부에서 만들지만 네. 그걸 심사하고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거는 국회에서 그쵸, 하거든요. 국회로 가야죠. 네. 즉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상태인데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정부안을 내놓을 때는 그래도 보통 협치나 뭐 음. 타협 같은 것들을 얘기하기 마련인데 네. 어제도 윤석열 대통령은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네. 어제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하게 배격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즉 전 정부를 얘기한 건 문재인 정부를 얘기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넓게 보면은 야권, 즉 민주당 정부를 지칭을 한 거니까 네. 결국 이제 야당을 향한 또 강한 표현을 써냈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공개 회의 때 장관들한테 한 얘기는 그 표현의 수위가 더 높거든요. 표현들 전해드리면은요. 네. 여러분은 정무적인 정치인이기 때문에 말로 싸우라고 그 자리에 계신 거다. 여야 스펙트럼의 간극이 너무 넓으면 점잖게 얘기한다고 되지 않는다. 전사가 돼야 된다. 전사가 돼야 한다. 네, 정무직 공무원들은 싸워야 하는 사람들이다. 공격받는다고 국정 기조와 철학을 말하는데 주저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 표현 자체로도 되게 이례적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싸워라라는 그런 표현 자체가 굉장히 좀 이례적이고 네. 그런데 이게 또 최근에 한번 나왔던 표현이죠. 두 번째 나오는 표현인데 네. 윤 대통령이 2년 연속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을 했거든요. 네네. 그제 연찬회가 있었고 그때 참석을 해서 했던 발언이 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1더하기를 100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다.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또 싸울 수밖에 없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싸운다라는 표현이 연이어 이틀 연속 두 차례 나온 겁니다. 그러네요. 또 이날 오후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 행사에 참석했는데 여기서도 윤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잠깐 영상 보고 올게요.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과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들은 허위 조작, 선전 선동으로 자유사회를 교란시키려는 심리전을 일삼고 있으며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 이게 잘 못 듣던 굉장히 좀 발언이 좀 표현 수위가 세다고 해야 될까요? 네. 점점 이런 표현들이 좀 많아지고 사실 딱 그게 좀 정확한 표현이신 것 같아요. 요즘 못 듣던 표현. 그러니까 예전에 이념년 그 전쟁이 한참일 때는 논쟁이 한참일 때는 많이 나왔던 표현들인데 요즘에는 그냥 보통 사람들은 잘 안 쓰는 그런 표현들이잖아요. 네. 이런 게 다시 등장을 하고 있고요. 큰 흐름을 한번 보면은 지난번에도 그 반국가 세력을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을 때 네. 저희가 한번 짚어드렸었는데 표현이 계속 강해졌어요. 집권 초기에는 이권 카르텔 이런 정도의 표현을 그쵸, 썼고 이권 카르텔. 네. 이 카르텔이라는 표현은 뭐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반국가 세력, 공산 전체주의 세력, 맹종 세력 이런 식으로 표현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도 이념이 중요하다 이런 표현을 연찬회 때 얘기를 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념 전쟁을 하겠다 일종의 선전포고로도 해석이 되고요. 네. 그리고 여당에도 좀 이게 어떤 의미인가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국민의힘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간에 조금 일종의 상식이랄까 이걸 좀 깨는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간에는 보통은 이제 중도층이 중요하다 선거 때는 네. 이런 게 좀 일반적인 상식으로 받아들여져 왔잖아요. 네. 왜냐면은 그 원래 지지해주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 선거 때는 중도층을 얼만큼 더 가져오느냐 이걸 가지고 싸우는 거다 이게 일반적인 판단인데 그렇죠. 네. 지금은 그런 방향이 아니라고 좀 판단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이재명 대표 쪽은 소위 뭐 개딸이라고 부르는 강경 지지층을 토대로 해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수도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념적으로 강한 사람들, 그 아주 강경 보수층들을 많이 데려가가지고 일종의 극한 대결을 벌이는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또 중도는 그렇다라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게 아니냐, 영향력이 선거에서 크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판단을 내렸다라고도 볼 수도 있고 또 이 소위 말하는 반윤 세력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중도층 확장이잖아요. 반윤 내지는 비윤에서요. 뭐 네. 대표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이 있을 텐데 중도층 확장해야 된다. 그리고 네. 수도권 의원들도 그런 얘기들 하는데
이거하고는 조금 배치되는 전략을 아예 전면에 내놓은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여론조사 상으로 지지율이나 이런 걸 보면 이 무당층이 상당한 걸로 나타나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중도층은 뭐 나는 이게 선거에서 중도층의 영향력이 그렇게 세지 않다라고 본다는 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중도층을 포기하는 전략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돼요? 아마 중도층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기본적으로 그 중도층 전략에 대해서 중도층을 공략해야 된다라는 전략에 대해서 좀 회의적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네. 여권 안에서요. 그런 사람들은 그 일종의 중도층을 그 수능 시험에 비유하면은 그 킬러 문항에 비유를 하더라고요. 아, 킬러 문항. 그러니까 왜냐면은 중도층이라는 게 잡기도 너무 어렵고 그리고 당장 만약에 공부를 시작한 학생이라고 하면은 성적을 올려야 될 때 당장 필요한지는 잘 모르는 그런 문항이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더 심화를 많이 기본적인 해야 거, 되니까. 그렇죠. 네. 기본적인 거 다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점수를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킬러 문항을 맞힐지 말지 이걸 고민하게 될 텐데 네. 이 킬러 문항이랑 중도층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평소에 기본적으로 정치에 크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여론조사에 잘 안 잡히는 거예요. 이제 네. 무당층이 늘어난다라는 것도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여론조사에 잘 응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 마음을 평소에 잡기가 힘듭니다. 아, 읽기도 좀 힘들다. 그렇죠. 그리고 평소에 못 잡게 되면 문제가 그래도 그 선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정당의 지지율은 국정 운영의 원동력이 되잖아요. 네. 근데 평소에 중도층은 그렇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여론조사 전화가 온다고 해도 잘 안 받을 가능성이 좀 높잖아요. 네. 보통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럼 이제 선거 때만 딱 등장을 하는데 만약에 그때 마음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유지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마음을 얻어도 중도층은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완전히 보수가 돼야지 이런 사람들은 좀 많지 않다라는 거죠. 또 다시 마음이 돌아가고 정책에 따라서 또 다시 판단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유지하기도 힘들다. 그래서 지금의 전략은 양쪽 모두 사실 이제 정치 불신이 큰 상황이기도 하지만 최대한 지지층만 묶어놓고 가자. 요것만 가지고도 싸움을 하자.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다음에 좀 뭐 슬픈 약간 우스갯소리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는 이렇게 양쪽의 갈등이 극심해지면은 중도층은 더욱더 정치를 외면한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되면 중도층의 역할이 좀 약해지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념 전쟁이 붙을수록 그 강성 지지층들만 더 돋보이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오히려 이런 논쟁이 붙을수록 이제 오히려 혐오라든지 불신이라든지 높아지면 오히려 외면하니까 더 이제 이 전략이 좀 회의감이 든다. 뭐 이런 식의 판단인 그렇죠. 아예 건가요? 빠져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다음은 탈레모님이 이 소식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 어제 국방부 브리핑에서 기자들과 국방부 사이에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뉴스 영상 잠깐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국방부는 홍범도 장군 논란에 대해 독자적으로 판단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굳이 뭐 외부의 학계나 또는 이런 협의는 필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한 설명은 부실 그 자체였습니다. 홍 장군이 독립군을 무장해제시킨 자유시 참변에 개입된 걸 문서로 확인했다고 했다가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 참변에 자신이 가담했다라는 내용을 소련에 말을 했다. 이 자료를 확보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 문서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계에서조차 확인된 게 없다며 기자들이 다시 질문하자 이번엔 실수였다며 말을 돌렸습니다. 재차 질문한 게 자유시 참변에 직접 가담을 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맞다 그래.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제가 잘못 드린 것 그렇게 같고. 얘기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국방부는 어제 입장문에서 홍범도 장군의 공산주의 이력이라며 1919년부터 22년까지 빨치산으로 활동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자단에서는 어이없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 빨치산 같은 경우도 이제 파르티잔에 넘어온 말이잖아요. 이거 비정규군이에요. 이 당시 우리나라 군대도 없고 국가도 없는데 이 당시 독립운동한 사람들 다 빨치산이잖아요. 그때 활동한 걸 빨치산이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참 부끄럽고 이게 천박합니까? 이렇게 어설프게 역사적 식견도 없이 여러 의견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저희 입장을 설명드린 거니까. 1920년대 빨치산이라는 단어는 한국전쟁 이후 공산 게릴라를 의미하는 빨치산과는 다른 개념인데도 국방부가 무리하게 연결지으려 했다는 지적입니다. 이게 사실 풀 버전은 더 길고 네. 굉장한 설전이 이제 그제도 있었는데 이제 어제도 상당히 치열하게 있었더라고요. 굉장히 현장 분위기가 좀 고조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보면 이제 국방부 기자단에 좀 특수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국방부 출입하는 기자들은
소위 뭐 요즘 말로는 고인물이라고 많이 해가지고 오랫동안 출입한 기자들이 많고 맞아요. 또 전문 기자들이 굉장히 네네. 많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군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막 이렇게 별명으로는 뭐 무슨 장군님 이렇게 부를 정도로 오랫동안 출입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어떤 다른 분이 브리핑 보다가 왜 이렇게 부장님들이 많아요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럴 정도로 이제 고인물이 맡는 게 약간 그런 이제 직급이 맞습니다. 좀 높은 기자들이 많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다른 부에 출입하고는 좀 분위기가 다를 수가 있는 게 기본적으로 좀 아는 게 많고 이제 역사를 좀 오랫동안 봤기 때문에 논쟁이 많이 벌어지는데 특히 요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좀 기자단들이 많이 좀 화가 났고 또 네. 그런 것들이 반영이 좀 같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홍범도 장군 훈장도 취소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 그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직접 언급을 했기 때문에 네. 뭐 굉장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심사를 해본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문제를 삼고 있는 건 이거예요. 박정희 전 대통령 때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받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두 번 받은 게 좀 이례적이다. 그러니까 중복으로 받은 거다. 그래서 하나는 취소해야 된다. 이게 지금 보훈부의 입장이고 좀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제 이제 국무회의 비공식 석상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에 대해서 직접 언급이 있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부인을 했어요. 이건 네. 뭐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언급의 범위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지금 대통령실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는요.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따져봐야 된다. 즉 이렇게까지만 보면은 그러니까 논의를 잘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의견을 피력하지 않고 잘 다뤄봐야 되는 문제다. 여기까지 언급했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고요. 네. 근데 그에 앞서서 언론 보도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방향을 제시한 그런 이제 워딩을 했다라고 보도를 한 거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육사보다는 독립기념관 같은 곳에서 기리는 것이 더 적합하다. 이걸 윤석열 대통령 워딩이라고 해서 보도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머니투데이 같은 경우에도 이념이 중요하다. 뭐 이런 식의 보도를 했다라는 이런 식의 발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의 보면 육사보다는 독립기념관 같은 곳이 기리는 것이 더 적합하다라고 얘기했다는 건 육사에서 옮기는 게 더 낫다라는 그렇죠.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보도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반박을 한 상태이고요. 이건 아니다. 네, 그냥 잘 따져봐야 된다 원론적인 얘기를 했을 뿐이고 그리고 이제 논의의 장을 좀 열어준다라는 그런 측면이라는 좀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대통령이 특별한 입장을 내놓은 건 없다. 이게 지금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제 홍범도 장군 묘역을 찾았잖아요. 네, 어제 갔는데 사실 원래 그러니까 공지된 그 일정에는 없는 일정이었다 그래요. 아, 이제 네. 갑작스럽게 찾아갔고요. 이제 흐름상으로 보자면은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일종의 이념 전쟁에 선전포고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맞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어제를 아마 날짜로 잡은 거는 이제 소위 그 경술국치의 날이거든요. 네. 일제히 국권 뺏겼던 그날인데 딱 그날에 맞춰서 그 묘역을 찾아갔고요. 거기서 표현도 강했습니다. 뭐 매국행위, 그다음에 부관 참시 이런 표현들을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적극 대응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인 상태입니다. 보니까 이제 흉상 이전 찬송하는 목소리가 뭐 총동층이라든지 좀 다른 데서도 나오는 목소리가 있긴 하더라고요. 네. 지금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 그리고 예비역 장성들 그러니까 군인들 쪽에서는 이제 찬성하는 목소리들이 있고 여건 전반적으로 목소리의 크기를 보자면은 찬성 쪽이 좀 많아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의 입장이 그런 게 아닌가라고 좀 추정이 되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아까 그 사실은 대통령 입장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는 만약에 대통령의 입장이 명확하게 딱 정해졌다라고 하면은 여당 내에서 반대되는 목소리 내기 아마 쉽지 않을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김병민 최고위원이나 아니면 김태흠 지사 같은 경우에도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은 입장들이 좀 혼재가 돼 있습니다. 다음은 MBC 스트레이트가 이제 해병대 최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 이제 대통령실 개입 의혹과 관련한 문건을 보도했는데요. 지난 주말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이 군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요. 네. 이제 박 전 단장이 그 사령관한테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냐, 왜 이렇게 좀 개입을 하는 거냐 이런 취지로 물어보니까 대통령실 회의에서 이거 사령관의 이제 발언이 되는 거죠. 네. 대통령실 회의에서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경로했다. 이제 이런 표현을 썼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VIP라고 하면은 이제 이제 뭐 대통령을 그렇죠. 의미하죠. 거의 네. 그 이제 고위공직자들은 다 V라고 부르면서 VIP를 다 의미를 하는 거고요. 네.
특히 박 전 단장이 여기서 정말 VIP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 그래요. 네. 그랬더니 김기한 사령관이 고개를 또 끄덕였다. 끄덕였다. 이게 바로 박 전 단장의 진술서 내용, 즉 주장입니다. 그 상황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를 한 내용이네요. 네. 국방부 입장은 어때요? 국방부는 지금 장관은 누구랑 통화를 하거나 이야기를 들은 바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즉 어떻게든 이제 좀 끌어들이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반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김계한 사령관도 이제 조사를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의혹이 나왔으니까요. 근데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을 했어요. 그래서 주장은 좀 엇갈리는 상태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제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네요. 네, 지금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고요. 네. 지금 보직해임 무효 소송 확인 소송을 이제 제기하고 이미 견책 징계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대신 뭐 그래도 그 안에 들여다보긴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군인권센터가 이제 긴급 구제 조치 신청했고 이제 일단은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지 구제까지는 갈 사안은 그렇죠. 아니다. 이제 소위 이렇게 그 법적인 절차가 진행이 되면은 개입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 강제력이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된 상태에서는 좀 개입하기가 어려운 거죠. 네. 그리고 요거 하나만 더 볼게요. 강서구청장 선거가 최근에 이제 10월에 보궐선거가 지금 예정돼 있는 거죠. 네. 최근에 여권 기류 좀 달라졌다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네, 사실 이 강서구청장 선거는 일종의 바로미터 지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수도권 선거에서요. 그냥 매주 저도 체크를 하고 조금씩 또 전해드리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네. 최근에 기류가 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기존에 전해드렸던 기류는 국민의힘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무공천 기류가 좀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네. 대통령실 기류는 좀 애매모호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그 공천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게 그 용산 쪽 기류고요. 네. 용산 쪽 기류가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도부로서는 이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용산 쪽을 이제 입장을 좀 그 각자 한번 좀 따져 보면은 네. 용산 같은 경우에는 공천을 주는 게 사실은 좋겠죠. 그러니까 공천을 준다, 그러니까 공천을 하고 공천을 주게 되면 아마 김태우 전 구청장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 이름도 잘 알려져 있고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높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한번 당선이 됐었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한참 흐름상 그 우리가 이념 전쟁 얘기를 짚었었는데 이 김태우 전 구청장을 사면 복권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렸던 게 조국 전 장관하고 일종의 대비되는 대치되는 그런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런 흐름에서는 김태우 전 구청장이 부각되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당 지도부의 입장인데 네. 당 지도부가 무공천하고 싶었던 거는 일단은 공천을 준다라는 게 명분이 좀 약하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보궐선거를 하는 건데. 그렇죠. 그리고 안 그래도 그 국민의힘 때문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 이거는 사상 처음 있는 일일 것 같은데 그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을 다시 공천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좀 국민의힘으로서는 부담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어찌됐든 간에 그럼 공천을 해서 나간다라고 했을 때 네. 이기면 되는데 이기면 그나마 다행이고 좋은 일인데 이제 못 이길까 봐 좀 걱정인 거예요. 아, 질까봐. 네,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우려들이 있는데 특히 만약에 근데 지게 되면은 그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더 걱정을 하는 건데 지금 왜냐하면 당내 분위기를 좀 보면은요. 뭐 윤상현 의원 비롯해가지고 수도권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일부 중진 의원이라든가 이렇게 비대위를 뭐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아니면 비공식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홍준표 대구시장도 비대위 얘기를 하다가 김기현 대표랑 갈등을 빚은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기본적인 의식은 뭐냐면은 이 상태로 선거를 치르게 되면은 총선을 질 것 같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체제로는 총선을 질 것 같다. 혹은 그게 아니더라도 수도권에 있는 나는 못 이길 것 같다. 네. 이대로는 힘들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강서구청장 선거가 그 결과가 나왔는데 크게 패배하고 차이가 많이 났다. 이렇게 되면은 그 지도부에 대한 공격의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명확하게 수치가 나오는 거죠. 봐라, 이 서울에서 강서구청장 선거했는데 1년 전에 했을 땐 이겼는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졌다. 이렇게 수치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적표를 김기현 지도부에서는 안 받아보고 싶은 거죠. 굳이 받아볼 이대로 필요가 가면 총선에 질 거다라는 근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게 나오게 되면은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수도권 위기론에 대한 그런 목소리가 훨씬 더 강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예비 징표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우려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대구시장,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천 줘라 뭐 이런 얘기 했던데 이건 또 속내를 뭐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연결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음. 기본적으로 홍준표 시장은 지금 김기현 지도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김태호 전 구청장의 공천을 줘라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는데 안 그래도 이걸 가지고 뭐 친윤 쪽 인사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 글에 대해서 딱 반응을 하는 게 이거 김기현 대표 체제 흔들려고 쓴 글이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 김기현 대표 체제를 마뜩찮아 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한번 시험대를 보고 싶은 거죠. 김기현 대표 체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서울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장 명확하게 나올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따져보자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속보가 나왔는데 국민의힘이 후쿠시마 오염수 명칭을 오염 처리수로 공식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기자들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네요. 오늘 온유화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수몽 기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